이상 소견의 막대한 저장고, 점점 더 많은 이상을 찾아내는 이유가 단순히 영상의학 검사를 더 많이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검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이상 소견의 저장고가 인구 집단에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영상의학 검사가 없었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그럴 이상 말이다. 과연 이 저장고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상의학 검사를 실시했다. 증상이 없는 지원자들 대상으로 담석, 무릎, 연골 손상 및 척추 디스크 등을 찾아보았다. 발견한 소견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풀바디를 막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라는 게 있고 증상이 없는데 그냥 무료로 막 국가가 해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부모님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 관광 중에서도 건강검진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하고 그 원스톱으로 잘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죠. 담낭 질환 증상, 또 담석 저도 있거든요. 통증, 메스꺼움 혹은 지방질 많은 음식의 소화장애 등.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초음파 검사했더니 약 10%에서 담석이 발견되었다. 저도 언제 알았냐면 그 엑스레이 그 배울 때 엑스레이가 아니라 초음파 배웠을 때 그거 이렇게 누워가지고 실습하다가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연골 손상. 무릎 통증이나 손상 병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MRI 촬영을 한 결과 약 40%에서 무릎 관절 연골인 반월판이 손상이 나타났다. 예, 반월판 손상. 반달 모양이라는 거죠. 척추 디스크, 요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MRI 촬영 결과 요추부 디스크가 열출된 민도가 50%를 넘었다. 물론 이 짧은 요약문에는 세부적이지만 중요한 사항들이 가려져 있다. 이상이 발견되는 비율이 젊은 층에서는 조금 낮고 노년층에서는 좀 더 높았다. 담석의 경우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보다 높았다. 담석은 4F죠. 그래서 피메일 여성, 40, 40세, 그 다음 팻이 맞나? 아니, 그 지방이 좀 있고 살찐 사람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무증상 남녀 80%에서 MRI로 척추 디스크를 찾아낼 수 있는 반면 40세 미만의 무증상 남성 중에서는 단지 2%만 초음파로 담석을 찾아낼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이런 검사들을 실제로 받아보면 많은 이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상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아주 드물다. 첨단 영상의학 기술들은 과잉 진단을 유발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담낭, 무릎, 척추에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할 잠재력 또한 크다. 실제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과잉 진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당신에게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MRI를 찍었더니 연골 손상 소견이 나왔다. 반월판이 찢어졌다는 진단이다. 부비동 통증 연구 지원자들에게 부비동염이라는 진단이 내리고 싶은 유혹과 마찬가지로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월판 열상은 찢어졌다는 거죠. 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강렬해진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수가, 실제 40%에 이를 만큼 반월판 열상 손상을 보인다. 이 말은 무릎 연골이 손상되었는데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릎 통증 원인이 꼭 반월판 열상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릎 통증은 관절염, 건염, 근육자상 등 다양한 이유로 생겨날 수 있다. 반월판 열상, 즉 무릎 연골 손상이 무릎이 아픈 원인이 아니라면 무릎 통증에 대해서 그런 진단을 내리는 것은 과잉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왜 이런 과잉 진단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증의 원인이 연골 손상이라면 무릎 관절교 수술이 도움이 되지만 그 원인이 관절염이라면 수술은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칠 따름이다. 그러므로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골 손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은 증상이 있는 연골 손상 환자를 찾아내는 일마저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연골 손상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월판 손상 진단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상이 특정 증상이 실제 원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에게 험난한 도전이다. 최근에 발간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되게 유명한 저널이죠. 예. 에서는 한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MRI 보호관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그 설명에 따르면 환자가 젊고 통증이 시작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통증이 어떤 부상과 명확하게 연결이 됐다면 그 무릎 통증은 연골 손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는 환자가 수술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접근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어떤 증상이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사안들은 수도 없이 많고 결국 의사들은 온전히 임상 소견의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을 때가 흔히 있다. 이상의 엄청난 저장고와 관련된 마지막 사례는 나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뇌졸중이었다. 우리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아주 극적이고 명백한 증상을 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임상적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지 않았던 2,000명 이상의 사람들 대상으로 수행한 뇌 MRI 분석 결과는 그런 생각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도 되게 CT랑 MRI 되게 많이 봤는데 인터넷 할 때 보면은 진화 흔적이 있죠. 그 라쿠나 임팍이라고 해서 소공경색 같은 게 작은 것들이 새카맣게 그렇게 죽어 있는 것들이 좀 있죠, CT상으로. 예. 근데 그분은 중풍 알았어요? 그러면 저 알은 적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갔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뭐 정신이 좀 두통이나 어지럼증, 뭐 반신마비 아니면 뭐 구안화사 이런 거니까 그 중풍 증상이 이런 게 그냥 두통이나 어지럼증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매사추세츠주의 프레미엄 햄이란 소도시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로 그 유명한 프레미엄 심장 연구에도 등록했던 경험이 있었다. 지금도 계속되는 프레밍햄 심장 연구는 소도시를 기반으로 가장 훌륭하게 디자인된 임상 연구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건강한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된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MRI를 통해 이들 건강한 지원자 가운데 10% 이상에서 뇌졸중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침묵의 뇌졸중이라고 불렀다. 침묵의 뇌졸중을 보이는 확률은 나이와 관계가 있다. 내가 정말 놀랐던 것은 50세 이하에서도 뇌졸중의 증거가 7%나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 여기서 침묵의 뇌졸중을 대상으로 1년에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일반인이 지닌 이상의 저장고는 담석, 근골격계 소견, 그리고 뇌졸중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다. 몇 년 전 전신 CT 검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당시 어떤 영상학과 의사들은 증상이 없어서나 MRI에서 뇌졸중이 진단된 사람이 15%나 있었죠. 건강인의 몸속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사설 영리 클리닉을 개설하게 됐다. 10,000명 이상의 전신 CT 사진을 들여다본 한 영상의과 의사는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니까 도무지 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라고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무 증상이 없는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신 CT 선별검사를 수행한 최근의 결과는 이들 가운데 86%에서 하나가 넘는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이상의 종류는 무려 3,000가지가 남았다. 1인당 평균 2.8개 이상 소견을 가진 셈이다. 예를 들어서 해부를 해봤을 때 암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전립선암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안 좋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는데 그걸로 사망 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좀 많죠. 영상의학 기술은 점점 더 많은 이상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미미한 형태까지 모두 이상 소견에 포함시켜준 쪽으로 진단 스펙트럼은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졌다. 또한 영상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던 이른바 전형적인 이상 소견의 중요성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증상 자체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죠. 어차피 진단은 이걸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도 그냥 말로만 하면 속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딱 있으면은 CT나 MRI가 딱 나와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환자 그 임상 소견만으로 증상 소견만으로 이걸 진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했죠.
첨단 영상의학 기술에 의해서만 검출될 수 있는 이상들은 보통 심각하지 않는 변이들을 포함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증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의 뜻은 어떤 프랙탈 기하, 프랙탈 지오메트리 전문가가 냈던 자칫 속기 쉬운 문제 하나를 의미해보면 알 수 있다. 영국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섬들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섬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섬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들여보는 지도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은 섬들을 많이 찾아낸다면 전체 섬들의 평균 면적은 줄어든다. 그렇겠죠? 아, 이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큰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보면 거의 없을 텐데 이게 점점 확대해 보면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점점 보이는 거고. 예. 아, 비유가 좋네. 실제로 구글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영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유타주에 호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된다.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딱 하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만 보일 것이다. 유타주 있는 거죠. 소금 호수. 그렇지만 조금만 확대해 보면 두 개가 더 보인다. 프로보 바로 옆에 있는 유타 호수와 와이오밍주 아이다호 경계 부분에 있는 베어레이크가 그것이다. 좀 더 확대해 보면 하이 유인타스주와 와사치 레인지 그리고 아쿠아리스 고원유로 갑자기 수많은 호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호수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작다. 확대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호수들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직경이 30m 정도의 수심 1~2m에 불과할 것이다. 호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세워야 할까? 마침내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호수라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고민할 단계까지 온 것이다. 아, 비유가 굉장히 좋네요. 시간이 남는다면 미네소타주 지도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기 바란다.